안녕하세요. 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시황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2월 29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일 시황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0.37% 하락한 2642.36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05% 하락한 862.96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해외 증시 시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6% 떨어진 38,949.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17% 내린 5,069.76, 나스닥 지수 또한 0.55% 하락한 15,947.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무려 73조, 삼성전자 현대차보다 더 벌었다 반전 정체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27조 원을 벌어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용 수익률은 13.59%로 역대 최고인데요. 해외 투자 수익이 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 10곳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합친 것보다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035조 8천억 원으로 설립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연말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 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 적립금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기금 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0.65명 출산율 쇼크, 정책 기대감 관련주 강세입니다. 지난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관련 대책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관련주가 급등하였는데요. 역대급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출산과 양육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8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3만 명으로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0.7명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아가방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5.91% 오른 6,45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아가방컴퍼니는 유아의류, 유아용품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로 꼽히며 이외에도 꿈비, 제로투세븐, 깨끗한 나라 등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 6만 달러 고지 넘었다. ETF 거래량도 사상 최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8일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4천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치는 2021년 11월에 기록한 68,982달러였는데요. 연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의 승인 이후 관련 ETF로 자금 유입세가 가파르고 오는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 기대감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날 CNBC는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ETF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하루 거래량이 9,600만 주에 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순식간에 거래량이 늘면서 코인베이스의 매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포기하고 생성 AI에 집중입니다. 애플은 몇 달간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논의 끝에 자동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일부 직원을 AI 업무에 재배치했다고 전일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추진해온 전기자동차 계획인데요. 블룸버그는 애플이 자동차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은
애플의 미래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있지 않으며 대신 AI 분야에 보다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최근 들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지난 분기에는 가까스로 매출 부진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분기에 다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더 가벼운 AR 안경, 새로운 스마트 홈 기기, 카메라가 장착된 에어팟 등 다른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앞으로는 생성 AI 분야의 경쟁자를 따라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기업 분석 리포트는 2024년을 기대하게 하는 호실적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작년 4분기 매출로 전년 동기보다 33.1% 증가한 1248억 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9.3% 증가한 47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교보증권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인데요. 주요 요인으로는 먼저 러시아 매출이 23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 지역 매출 또한 574억으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손상각비 62억이 환입되며 매출 대비 판관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덴티움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도 15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글로벌 치과 기자재 기업 중 임플란트 1등 기업인 스트라우만의 주가는 40%, 투명 교정의 1등 기업인 얼라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70%가 상승하며 1등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치과 기자재 수요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덴티움 또한 2024년 중국, 러시아 매출 성장에 대한 보다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경우 실적 개선은 물론 멀티플 확장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눈여겨볼 만한 구간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월 29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